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전력을 아껴서 다시 팔 수 있는 시장이 생겼습니다. 메가와트 시장이라는 곳인데요. 공장이나 대형마트, 빌딩 같은 이 전력을 아낄 수 있는 기관이나 또 일반 소비자들도요. 기존의 사용량보다 전기를 적게 쓰기로 중개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전기를 아끼면은 이 아낀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해서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전기 아끼기 경쟁을 유발하게 되니까 전력 사용량 줄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관건은 아무래도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겠죠. 자식과 손주 사랑에 자신을 아끼지 않는 할머니들 많죠. 근데 요즘에는 자신을 더 아끼는 할머니, 이른바 어번 그레니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적이고 세련된 할머니를 말하는데 국가 차원에서요. 보육에 대한 투자나 지원을 늘려준다면은 손주 보느라 힘들게 노년을 보내기보다는 자신을 아끼면서 살 수 있는 이런 할머니들이 늘어날 수 있겠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아끼지 않고 펑펑 업무 추진비를 쓴 공직 유관단체장들이 대거 걸렸습니다. 지역 생활체육회 등 일부 공직 유관단체들이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을 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일에 쓴 사례가 심각했는데 공사 구분 못하는 이런 분들 돈만 회수하고 처벌 없이 끝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아끼답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시내 뽀로로 택시가 달린다고 하네요. 이 택시 외부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만화 캐릭터들이 부착이 돼 있고요. 내부 뒷좌석에는 인형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이들 좋아하겠죠. 예약제로만 20대만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2부에서 뽀로로 택시 어떻게 이용하면 될지 이용 방법 알아보고요. 또 뽀로로 택시 운전기사님도 직접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흘러나온 얘기인데 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완화한다고 하면은 정규직을 더 쉽게 자르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논란이 커졌고 기획재정부는 이런 거 검토한 바 없다라고 해명 자료를 냈지만 이런 언급을 사실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의 정리해고 완화가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 3부에서 현 정부가 강조해온 노동시장의 개혁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의 버라이어티한 SUV 라인업, 강렬한 스타일의 투싼, 강인한 외관 편안한 승차감의 산타페, 더 넓은 공간의 맥스크루즈, 프리미엄한 베라크루즈. 선택의 기준은 달라도 답은 현대자동차 SUV 라인업.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선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제 지수가 상당폭 많이 올랐고 어제 중국의 금리 인하권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격렬하게 나타났던 네. 하루였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숨고르기 하는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막판에는 마이너스 권역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한 종목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바로 삼성 SDS인데요. 네. 삼성 SDS가 장중에 막판에 한 2, 3천 원. 물론 장중에는 떨어지다가 종가 부근에서 조금 올랐었는데 마지막 종가에서 24,000원, 5.9%를 올렸습니다. 이로써 삼성 SDS가 시가총액 4위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마지막에 5천억 이상의 매수 자금이 한 종목으로 쏠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덕분에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되었는데요.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1.67포인트, 0.08% 상승하면서 1980.21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4.41포인트, 0.81% 상승하면 한 546.3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삼성 SDS가 막판에 많이 오른 것은 MSCI 지수의 조기 편입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그에 따른 매수세가 상당히 들어와서 이런 상승을 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수급 주체들 흐름들을 살펴보면 개인들은 매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했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3,500억이 들어왔는데요. 6거래일 연속 매수입니다. 수급적인 흐름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어서 이런 시기라면 2,000포인트 이상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어제 많이 올랐던 화학업종, 철강업종 등은 하락하는 양상이었는데요. 전일 오른 만큼 빠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많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연속적인 시세로 가려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반락이 적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종목별로 조금 다른데요. 그래도 어제 오르는 것만큼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국 관련 소재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내려놓을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같은 내수주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네, 음식료 업종에서는 지수 영향력이 큰 업종들이 그 종목들이 많이 오르면서 가장 높은 그 권역의 상승세를 네.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섬유유복과 보험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도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해외 환율 영향도 상당히 있었는데요. 일본 요즘 외환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본 외환은 오늘 0.48% 강세되면서 달러당 117.89엔에 지금 거래되고 있고요. 원화는 1,109원으로 3원 20전이 워낙 강세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향후에 중국의 제조업 지수, 즉 PMI 지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PMI 지수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중국의 공장이나 기업들의 가동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에다 수출을 하는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매우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그 제조업 지수를 좀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일본 엔화와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중국이 금리 인하한 데에는 그동안에 일본에서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했던 것, 50조엔에서 80조까지 늘렸던 것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엔화와 그리고 중국 위안화 그리고 달러를 같이 보시면서 시장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거 늘기만 하는 가계부채 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죠. 저도 사실 이 얘기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예, 계속 늘어나는 통계가 나와서 또 오늘도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 통계를 보니까요. 9월 말 현재로 가계신용 잔액이 1,060조 3천억 원. 그래서 6월 말, 그러니까 2분기에 비해서 3개월 사이에 22조 원이 늘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가계신용이라는 거는,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금 외에 그 카드 사용 금액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신용카드 쓴 거. 이것도 결국 빚이니까. 예. 빚이니까 판매 신용이라고 해서 이제 그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건데, 3분기에 이 가계신용 증가액이 20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맨날 처음이네요. 예,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증가액이 39조 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1분기하고 2분기에 그러니까 한 17조 원 늘었는데 3분기에만 22조 원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3분기에는 그 LTV DTI 규제 완화가 있었죠. 네. 또 금리도 낮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금,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은 것 같은데, 은행 주택담보대출만 약 12조 원가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4분기에 보통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올해 아마 훨씬 더 많은 작년 연간 증가액이 57조 원이었는데 어쩌면 이거보다도 3분기 늘어난 것만 늘어나는 식으로만 늘어난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돈이 넘어서겠네요. 60조가 넘어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위험한 개인별로 상환 능력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증가 폭이 너무 빠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부채 증가율에 소득 증가율은 비교가 밑돌죠? 안 되잖아요. 예, 소득 증가율보다 항상 그 부채 증가율이 지금 높은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자체가 빚을 권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내년이 되면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경환 부총리도 최근 이
양자 완화 얘기보다는 이제 점차 구조 조정, 구조 개혁 얘기를 네. 많이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빚을 내는 개인들과 그것을 심사하는 금융기관들이 어느 정도는 좀 스크린을 이게 1차적으로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주변에 보면은 전셋값 너무 많이 올라서 낼 수밖에 없는 분들 너무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주택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무언가를 또 해보거나 생활비로 써야지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보통 전세 만기가 2년마다 돌아오지 네. 않습니까? 근데 지금 2년 전 평균 전세값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5천만 원 정도가 뛰었다는 거예요, 서울이. 평균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2년 전에 전세 계약을 하셨다가 올해,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곧 그리고 전세 재계약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전세 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 평균적으로 네.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일반 서민들이 2년 사이에 5천만 원을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그것도 예. 뭐 빚을 내거나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계속 이렇게 방치만 해놓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어렵죠. 네,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돈 얘기해야지 될 것 같은데 저희 어제 생생경제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더 강화가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차명계좌 거래는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니까 네. 돈이 그냥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전의 금융실명자에서는 사실은 차명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대충 허용이 됐죠. 예, 그러니까 네. 가명은 당연히 네. 금지인데 차명은 남의 이름을 빌리는 거지 누군가의 남의 실제 이름, 실명을 네. 빌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불법적인 증여에 해당하는 문제지 금융거래상 불법 금융거래는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법안이 개정이 돼가지고 29일부터는 차명거래가 완전히 이제 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이름 빌려서 예금을 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이제 불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기게 되면은 5년 이하 징역이라든가 이런 형사처벌까지 이제 받게 네. 되기 때문에 뭐 가족 명의로 또 뭐 특히 이제 자녀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해놓는 것 자체가 이제 금지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고액 예금자들이 굉장히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고액 예금자들의 돈이 은행권 예금에서 이탈하고 있다.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 금고로 가나요? 글쎄 이게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예.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그 10억 원 이상 돈을 맡긴 고액 예금자들의 예금 총액이 4월 말에 7조 6천억 원이었는데요. 예. 10월 말에 7조 원으로 6천억 원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많이 줄었네요. 예, 네. 4월 말까지는 꾸준히 이제 늘다가 5월부터 이제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뭐 정도 차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중은행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 5월부터 이렇게 고액 예금의 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 법안이 이제 차명거래를 금지한 실명제 법안이 지난 5월 초에 이제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는 29일 전면적으로 이제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도 그 법안 통과를 보고 자녀명이라든가 타인 명의로 해놨던 예금들을 빼서 실명화하거나 이제 다른 투자 수단으로 옮겨 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전체 정기예금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고액 정기예금만 줄었다고 합니다. 고액 네. 예금자들의. 그거는 이른바 큰 손들의 뭉칫돈의 대이동이다. 뭐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상당한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사실 뭐 별 걱정하실 거 없는 부분이고요. 변화가 없죠. 네. 예. 큰 돈을 가지신 분들, 그래서 자녀 이름으로 특히 네. 미리 좀 돌려놨던 분들은 아마 상당히 고민이 많고 실제로 금융기관 창구에도 5천만 원까지는 이제 증여세 감면이 되니까 네. 문제가 없는데 그 이상 되는 돈, 자녀 명의로 해놨던 그 이상 되는 돈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문의가 요즘 꽤 많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거기까지는 증여를 하면은 증여세가 감면이 되니까 증여를 네. 해야지 될 거고 나머지 돈들을 5만 원권으로 바꿔서 이제 마늘밭이나 금고를 가져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글쎄요 뭐 예. 마늘밭까지 정말 파서 예. 돈을 비닐봉지에 꽁꽁 싸가지고 묻어놓는 분들이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분명한 거는 그 현금으로 꽤 쌓아두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만 원권이 실제 찍어낸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시중에 회수가 안 유통되고 되죠. 또 한국은행으로 되돌아온 돈이 굉장히 적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5만 원권이 어딘가에 그 소위 말해서 그냥 좀 잠겨 있을 것이다.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은 네.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그냥 현금으로 집안에 어디 네. 이렇게 쌓아두고 계신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영화에서나 볼 법한 얘기들이 아마 실제로. 주변에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이렇게 뭉칫돈을 빼면은 그 계좌에 대해서 국세청이 또 두 눈 뜨고 보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거 있죠. 지금 아마 예. 그 FIU라고 네. 금융분석원인가요? 정보원? 예. 예, 금융감독원 산하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이 인출되거나 그럴 예.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과세 당국에 적발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합법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그렇죠. 한데요. 예. 삼성전자가 안구 마우스라는 것을 선보였네요. 예. 나름 좀 획기적인 상품처럼 보이는데요. 예. 안구 마우스라는 건 이제 컴퓨터 마우스를 손 대신에 이제 눈동자로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제 그 모니터 아래 이제 바 형태로 이제 거치형의 이제 장치인데요. 기존에도 이런 제품이 있긴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안경형으로. 네. 근데 이거는 거기 모니터에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예컨대 주로 이거 아마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손발을 쓰기 힘드신 분들, 네. 그러니까 아마 중증 장애인이라든가 뭐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제 뭐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런 걸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안경 같은 경우는 이제 흘러내리거나 쓰는 것 자체도 이제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만큼 이제 소위 인터넷이라든가 컴퓨터의 접근성이 좀 용이해지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에서는 꽤 이 제품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알리는 그런 행사도 가졌는데 이 제품을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이후의 혁신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스마트폰 실적이 워낙 부진하고 전망 자체도 굉장히 지금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 안구 마우스가 이게 무슨 스마트폰을 대체할 그럴 상품은 아니죠. 하지만은 어쨌든 스마트폰 이후의 먹거리를 네. 발굴하지 않으면은 또 그러한 혁신 제품, 혁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사실은 삼성전자도 굉장한 지금 위기감에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IT 업체들이 네. 과연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를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결국은 가상현실, VR이나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AR. 네. 이것과 다 연결될 수 있을 것도 그렇습니다. 같네요. 네,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띄오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뽀로로 택시가 나왔어요. 오늘부터 서울 시내에서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뽀로로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이 만화 캐릭터들이 택시에 부착이 돼 있고요. 내부에는 인형도 있다고 합니다. 이 캐릭터들이 다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 있으면 자리가 꽉 찰 텐데. 네, 이게 예약제로 20대씩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뽀로로 택시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뽀로로 택시 운전기사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창조는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작은 호기심과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창의적인 혁신과 개발을 이루어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는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과학과 만나 미래를 밝히는 지식이 되고 혁신적인 기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심에 기초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밑거름이 창조경제의 큰 걸음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합니다. 나의 단어, 나의 문장, 나의 느낌, 나의 리듬 음악.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뮤지컬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 3차성 매진 기록의 모차르트. 뮤지컬 어워즈 최다 수상의 엘리자벳을 비롯해 2014년을 빛낸 최고의 뮤지컬들이 올해의 마지막 날 한자리에 모입니다. 임태경, 민영기,
옥주현 등 최고의 뮤지컬 스타와 관객이 함께하는 프로미스 2015.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확인하세요. 사랑 한발 빠른 경제 뉴스, 한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릴라 경제 현장 블랙 프라이데이로 분주해진 배송 대행 업체에 나왔습니다. 네, 업계 분위기는 지금 좀 어떤가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상담이나 계약 건수가 약 6배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문 사이트 이용에 대한 어려움, 해외 결제나 국내 배송에 대한 번거로움 등으로 소수만이 이용했던 해외 직구 시장이 지난해 1조 원을 돌파했고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을 맞이하여 업계에서는 그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특히 많이 들어오는 제품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 회사는 해상 운송을 통해 배송 비용을 크게 낮추어 배송해드리고 있는데요. TV와 같은 대형 전자제품이나 침대 매트리스, 소파, 운동기구, 대형 유아용품 등 상대적으로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제품에 대해 주로 상담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배송에 대해서 평균 며칠이나 걸리나요? 배송은 평균 한 달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해상 운송을 통해 저렴한 배송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항공 운송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해상 운송 서비스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당신에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는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좋은 커피는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네, 오늘부터 서울시에서 시범 운행되는 뽀로로 택시입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네, 얼마 전까지 타요버스가 시내를 누볐는데 이번에는 어린이들의 대통령, 한 3세에서 5세까지는 거의 정말 대통령인 것 같아요. 뽀로로 캐릭터가 택시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시내에서 시범 운영이 되는데 인기 캐릭터인 만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뽀로로 택시는 왜 기획이 됐는지 서울시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성국 서울시 택시면허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뽀로로 택시 어떻게 나오게 됐나요? 네, 시민들께 아주 친근하고 재미있는 캐릭터를 알려준 뽀로로가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 택시 외관에 랩핑해서 승차 거부 같은 택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또 시민들께 작은 즐거움도 드리고 나가서는 우리 기사님들 운송 수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뽀로로 택시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네, 택시에다가 이렇게 캐릭터 입힌 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버스에 타요 캐릭터가 있었던 것 같고 지하철에는 아마 라바라는 캐릭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알아요, 만화 캐릭터를. 예, 근데 뽀로로가 이렇게 붙어있는 택시라면 승차 거부 안 하시겠죠? 그 기사님들이 되게 어린아이들 좋아하고 그다음에 봉사단체 기사님들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것은 아마 안 하실 겁니다. 예. 이게 캐릭터에 대해서 어떤 캐릭터가 좋은지 아마 좀 많이 조사하셨을 것 같아요. 네. 뽀로로가 제일 인기가 많던가요?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체 우리나라 국산 캐릭터고, 네. 그다음에 어린아이들로부터는 뭐 공통적으로 인기가 많고, 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뽀로로를 주저하지 않고 택했습니다. 아, 주저하지 않고 택하셨군요. 근데 사실 어른들이 택시 요금도 내고 타고 그러는데 어른들을 위한 캐릭터라기보다는 아이를 위한 캐릭터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한 캐릭터가 어른들한테도 네. 이제 어떤 뭐 동심을 자극하고 네. 또 어른들이 또 보기에도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뽀로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20대만 일단 뽑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이게 어떻게 뽑으셨나요? 이번에 20대는 전부 개인 택시인데요. 네. 우리 그 개인 택시 사업조합에 그 개인 택시 운전자 선기 협의회라는 그 같은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봉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이번에 20대 차량을 협조해 주셨고요. 네. 예. 우리가 6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할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네. 그래서 6개월 후에 그 시민 또는 뭐 운전자분들 반응을 좀 모니터링해서 확대 연장 여부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6개월이면은 내년 한 5월까지. 내년 5월까지. 시범 운영이 되는 건데요. 예. 이 타요 버스 같은 경우 제가 몇 번 타봤어요. 근데 우연찮게 이제 노선이 같아서 탔는데 뽀로로 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타야 돼요? 예, 뽀로로 택시는 이게 정해진 노선이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타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대수는 많지 않지만 제한적으로나마 우리가 사전 예약제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하루 10번 정도 이제 예약 서비스를 해드릴 텐데요. 방법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오시면 공공 예약 서비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로 들어가셔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월 단위로 예약을 받고요. 최소한 이용 희망일 7일 전까지는 예약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주일 전까지요? 예,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3일 전까지 이용 희망일 3일 전까지 그 배차된 차량 정보를 저희가 회신해 드릴 겁니다. 많이들 신청했나요, 지금? 저희가 오늘 첫날인데요. 그 12월 달 예약이 뭐 오늘 오전 중으로 다 마감됐어요? 마감이 됐습니다. 오, 그렇군요. 좀 처음이고 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들을 가져주셔서 뭐 그냥 완판이 돼버렸습니다. 완판이 됐군요. 근데 그러면은 뽀로로 택시 이제 타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예약하는데 홈페이지 또 다운 안 돼야 될 텐데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택시 밖에다가 랩핑을 하셨다는 게 이제 캐릭터 스티커 같은 것들을 좀 붙이시고요. 안에 인형도 있고 그렇다고 했는데 뭐 기사분도 뭐 뽀로로 옷 같은 거 좀 입으셨어요? 저희가 뭐 아직까지는 이제 기사분들 복장에 뭐 뽀로로 캐릭터를 좀 적용하는 것은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요. 좀 해본 후에 뭐 시민들 반응 좀 보고 또 기사분들 의견도 들어서 기사분들 복장도 뽀로로 그 캐릭터를 좀 입힐 수 있는 것을 그렇군요. 요금이 혹시 더 비싼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뽀로로 택시도 일반 택시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요. 부재, 이제 개인 택시는 부재가 있는데 부재도 기존 부재를 그대로 이제 적용하게 됩니다. 요금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뽀로로의 이 캐릭터를 갖고 계신 분이 그러면은 무료로 빌려주신 건가요? 아니면 저작권 사신 거예요? 거기 이제 캐릭터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죠. 저희가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했는데요. 그 저작권료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불을 했습니다. 예산으로. 많이 지불하셨어요?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대수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6개월간 시범 운영이지만 이게 만일에 확대 연장 운영되더라도 1년간은 이제 금액이 뭐 인상이 없고요. 그리고 20대이지만 20대에서 대수가 늘어나도 저작권료는 뭐 변동 없습니다. 1년간은. 알겠습니다. 뽀로로 택시가 이 서울시 택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예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성국 서울시 택시 면허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바로 이어서 뽀로로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분 저희가 바로 연결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뽀로로를 운전하는
네. 이기상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뽀로로 택시 운전하시는군요. 예. 예, 어떻게 또 뽀로로 택시를 신청을 하시게 되셨어요? 예, 서울시에서 택시를 너무 획일적이니까 네. 뭔가 좀 시민들한테 친근감도 주고 예. 그런 뜻으로 저희가 그 시 정책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자 해서 우리 선교단체가 네. 평상시도 봉사를 많이 하는데 이런 걸 좀 많이 하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를 하게 됐습니다. 기사님 택시 운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택시는 제가 91년도부터 개인 택시를 지금까지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 하셨네요. 예, 예. 예, 그럼 혹시 그 뽀로로 잘 아시는 나이대신가요? 어떠세요? 아, 뽀로로를 예. 잘 아느냐고요? 예, 뽀로로 이제 아이 키울 때에 뽀로로를 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예. 예, 아이는 저희 집에 7살짜리 손자, 3살짜리 네. 손녀가 있어가지고 뽀로로 잘 아시겠군요. 엄청 뭐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제가 이걸 해가지고 오늘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아이들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지나가는 아이들도 서가지고 그 스마트폰으로 엄마가 찍고 뭐 이래서 좀 상상이에요. 그런 점은. 예. 오늘 어린이 손님들 좀 탔나요, 많이? 네, 맨 첫 손님이 그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는 그 어린 애기하고 조금 그 한 4살 배기하고 이렇게 탔는데 할머니랑 탔는데 계속 가면서 내릴 때까지 뽀로로 노래를 불러서 네. 저는 좀 즐거웠습니다. 아, 그 뽀로로 노래 틀어주셨어요? 아니면 기사님이 좀 같이 불러주셨어요? 그거가 사실은 조금 네. 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예. 준비를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게 좀 준비가 아직 덜 됐습니다. 혹시 노래는 이제 곧 아세요? 그거, 주제가? 예, 하기로 했습니다. 아, 예. 주제가 해보시겠다고요? 그거는 이제 바로 그걸 이렇게 음성으로 나오게끔 예. 이렇게 지금 준비가 덜 돼가지고 네. 바로 아마 서울시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그대로 이제 할 겁니다. 기사님 직접 불러주셔도 되게 친근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손자한테 자꾸 물어봤습니다. 그 캐릭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이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공부를 제가 하는 중입니다. 그럼 지금 뒤에 있는 인형은 뽀로로 인형만 있어요? 예, 앞에 그 이제 양 문짝하고 그 뒷문짝 앞에랑 다 그 뽀로로 이 캐릭터가 다양하게 지금 그 형상화로 이렇게 잘 부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차 안에는 그 뽀로로고 그 옆에 누구야? 그게 둘이 그 낚싯대를 듣고 있는데 얘가 그 움직여요 이렇게. 뽀로로랑 같이 있는 애는 어떤 색깔 캐릭터인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예, 그거는 확인 승객이 타서 제가 못하셨고요. 지금 다른 차 타시라고. 네네. 예, 죄송합니다. 이제 다른 차 이용하시라고 그랬어요. 네. 뽀로로 택시는 지금 예약제로만 운행이 되잖아요. 예, 예. 그렇죠. 저는 크롱을 좋아하거든요. 그 아기 공룡. 초록색. 그 인형 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20대가 그 똑같이 형상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그 서울시 그 아까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거는 팀장님. 진행해서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요. 우선 지금 제가 한 거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나? 그 좌측 우측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형태로 어느 게 좋냐고 우리 보러 그 채택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모여져서 아마 그게 최종적으로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택시 운행하시는 거 참 어렵잖아요. 고된 일이신데. 많이 어렵죠. 뭐. 그렇죠. 시민들도 근데 또 빨리 가달라, 이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 요구도 많고요. 서로 좀 고단한 것이 이런 걸로 좀 해소될 수 있는 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어제 실내로 어저께 나이 좀 드신 분이 나이 한 60세에서 55세 정도 분이 타셨는데요. 제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네요. 이제 그분이 실제로 한 말씀이에요. 저 행운이라고 뭐 이래고 한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기분은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걱정되는 점은 이제 공항이나 뭐 어디 갈 때 과속을 해달라 뭐 이런 손님들이 있어요. 시간에 쫓겨서. 그러면 저희는 사실은 뭐 서울시에서 지시를 안 해도 차 안에도 깨끗하게 오고
모든 게 모범을 보여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점이 손님들이 뭐 때로는 위반도 오고 가라 뭐 그게 제일 불안한 대목이에요. 부딪히는 부분이. 그리고 하루에 10팀만 태울 수 있으면 좀 수입이 줄어들지 않나요? 괜찮으세요? 하루 10팀이라는 거는 아마 서울시에서 그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예약을 10팀을 받겠다 그런 뜻이고 이제 일반 손님도 우리가 그 빈 공간에는 우리가 승객을 모시죠. 예. 이 서울시의 대표 택시 뽀로로 택시 기사님이 되셨는데요. 앞으로 태울 손님들, 시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손님이 또 타셔가지고. 손님 타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손님 잘 모셔드리시고요. 저도 뽀로로 택시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용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뽀로로 택시를 운행을 하고 계시는 이기상 기사분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IT 경제 뉴스. 네, 구글은 정말 대단한 기업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이 어떤 판도를 바꿔나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주말에 보니까 구글이 광고 없이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컨트리뷰터라는 수익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뭐 공헌자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전문가들은 이 실험이 하도 대단해서 파괴자다. 디스럽터라고 얘기를 한다고도 합니다. 이 정말 기존의 온라인 광고 시장의 판을 흔들 수 있는 전략이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경제경영연구소의 심수민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구글은 대체 뭐 하는 업체인지 모르겠어요. 뭐 구글 글래스도 만들고 또 뭐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로봇도 하고 이번에는 또 새로운 수익 모델을 발표를 했네요. 저기 유전체 분석, 헬스케어, 이제는 심지어 우주 산업까지 진출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단지 이제 재무적인 관점에서 매출을 기준으로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구글을 인터넷 광고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구글의 매출이 약 60조 원인데 이 중 약 90%가 이 광고에서 창조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90%가 광고라면은 거의 한국 언론사 개념인데요. 네. 근데 이 구글의 광고 경쟁력은 어디서 오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거의 지배적인 점유율과 그리고 또 빅데이터 분석력에 따라서 이제 경쟁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면 나머지 전 세계 검색 서비스의 90%를 구글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사용자의 검색 이력, 콘텐츠 사용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그 개인화된 정보를 갖다 적소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바로 그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광고를 개인화해서 노출을 하면은 더 효율성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약간 거부감도 들기는 해요. 정말 이게 빅브라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구글의 이제 그런 이제 광고 수익 모델을 미국처럼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근데 반면에 그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자기 투자하는 광고비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노출이 되었는지를 이러한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구글의 그 광고 서비스에 대한 이제 충성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스트리밍 서비스도 어떤 것은 광고도 듣게 되면은 요금을 안 내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광고를 안 들으면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전략을 쓰더라고요. 근데 구글도 이렇게 그 광고가 없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결국은 또 다른 수익 모델을 찾기 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이제 미디어 쪽에서는 그
일반 소비자들 그리고 시청자들 그리고 광고 소비자들의 그 피로도를 갖다가 많이 이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발표된 그 보고서들을 보면 그 전 세계 그 응답자들 한 50% 이상이 콘텐츠에서 광고를 배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고, 근데 이 중에 또 30%는 광고를 갖다 없애기 위해서 기꺼이 추가적인 지출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또 응답을 했었습니다. 네. 대체로 어느 정도 금액이면은 내가 광고 안 보는 대신에 돈 내겠다라고 하는 수준이 되나요? 네, 지금 저희 이제 그 구글이 밝힌 컨트리뷰터 모델에서는 월 그 1달러 월 정액을 낸다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월 1달러? 예. 네. 한 1,000원 정도 내는군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17조 원 되는 구글의 광고 매출을 갖다가 아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시험 단계로 그 한 3-4개 일부 사이트에서 시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시가 된 지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구글이 90%나 광고 매출이었는데요. 이렇게 일부 제한적으로만 컨트리뷰터 모델을 쓴다고는 하지만 1달러 받아가지고서는 장사가 안 될 텐데 괜찮을까요? 그 1달러 이상의 이제 또 다른 이제 수익 모델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광고비의 이제 수익 배분은 어떻게 협상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모두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광고비를 그 1달러 내면서 광고를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그 컨텐츠 소비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높게 이제 형성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허수가 되게 많았습니다. 클릭이 잘못됐거나 하다못해 이제 뭐 그 잘못된 내비게이션 검색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광고비의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다면 지금 이제 자발적으로 1달러 내서 이 광고를 포기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성 고객이고 이 진성 고객에 따라서 뭔가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를 제공한다던가 부가서익을 갖다가 더 제공할 같이 패키지로 판매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뭔가 좀 콘텐츠 판매 쪽으로 수익 모델을 좀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광고주 입장에서도 이제 기존에 이제 그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막 지출하던 그 광고비를 굉장히 낮출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모델에 이제 참여했다고 봅니다. 근데 구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단순히 이제 1달러라고 하지만 그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구글의 광고 모델이 여러 가지로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구글의 광고 중에서 모바일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좀 낮긴 하지만, 근데 스마트폰 그 크기 5인치랑 또 일반 PC나 이제 노트북의 13인치 크기를 갖다 단순히 비교만 하더라도 모바일에 실을 수 있는 광고의 크기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클릭을 할 때도 보면은 손가락에 마우스보다 정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쪽에 대한 이제 손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노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 단가도 모니터 크기 광고할 수 있는 양이 작다 보니까 광고 단가가 되게 낮은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광고 시장이 이렇게 모바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기존의 광고 모델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이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 필요성을 갖다가 느낀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이게 미국에서는 통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통할까요? 예, 당장은 힘들 거라 생각됩니다. 아까 이제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비교적 이제 그 프라이버시나 개인 정보에 대한 그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러한 미디어의 변화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조짐이 있고 우리나라 또한 그 인터넷 광고 작년에 이제 인터넷 검색 광고가 이제 TV 광고로 해서 추월하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또 모바일 광고가 이제 그 세 자릿수 이상으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광고 중에서 모바일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른바 우리나라 사업자들도 구글과 같이 똑같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변화에 우리도 좀 빨리 좀 대처를 해 나가야지 되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 경제경영연구소의 심수민 연구원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도 어렵다. 자산 키우기. 그래서 하버드에도 신협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시민들이 함께 만든 앞으로의 금융, 신협. 우리나라 신협은 세계 신협협의회와 함께합니다.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2716님 뽀로로 기사입니다. 방송 들었는데 제 차 안에 뽀로로와 크롱이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신청해야 되겠는데요. 8392님 아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뽀로로 택시 태워주겠다고 했는데 12월까지 예약이 끝났다니 큰일인데요 라고 하셨는데 1월에 크리스마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뽀로로 택시에 이어서 저희가 다음 핫 이슈로는요. 현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인터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시 뉴스 듣고요. 3부에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